근데 검찰은 그 누구들에게 칼자루가 본인들을 향해서 온 적이 없어요. 늘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이 그 참 7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술대에 오른 거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의 무리한 수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일반 사람들도 우리는 검찰이 우리 측에 정말 상식적인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을 응원했거든요, 순진하게.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윤석열 정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 보면서 야, 검찰이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서 깜짝 놀랐죠. 정말 진짜 두려움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들의 판사들을 불법 사찰할 혐의, 이거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고,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버금가는 검찰 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우리가 이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지네들이 아무리 여태까지 어떤 캐비넷의 사건들을 끄집어내갖고 저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그 무엇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난처하죠. 그 극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극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미애 장관이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윤석열을 서둘러 직무정지시켰다라는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감찰 결과가 나면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내에서 떠들고 있는데, 사실 아니야 할 것도 없이 그냥 판사농단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왜 윤석열은 해명하지 않지?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네가 시킨 거 맞지? 라고 캐물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한 법무부 장관이에요. 오늘 언론들 보세요. 17명의 검사장, 추미애 장관, 법치주의 훼손 심각.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법치주의를 누가 심각하게 훼손을 했는데요.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는 게 법치주의 훼손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검사들은요, 본인들이 특별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원은 사법기관이고 본인들은 행정부거든요. 본인들은 검찰이라는 특수한 하나의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하청이라는 걸 몰라요. 외청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 맘대로 늘 법정에서 다퉈야 될 건 변호인과 검사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판사까지 매수를 한다든지, 때로는 아니면 그들의 성향에 맞춰서 판사 재판관도 본인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많은 정보가 있겠죠. 판사들도. 네. 뭐 본인 동료들 중에 검사가 된 친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검사의 비유를 들으면 판사들은 그 사람을 기소하지 못해요. 근데 검사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판사가 어디 가갖고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무슨 사건 딱 할 때 그 사람이 주임 판사다? 그거 까요. 여태까지 판사 길들이기가 검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판사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비밀 사찰로 해서, 이번에 검찰에서의 판사 사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사들의 자녀들을 그 사람들이 왜 들여다봅니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좌편향한 판결을 냈던 판사다라는 식의 기사가 언론 헤드라인에 맞춰서 나옵니다. 바뀌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식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턴 건데 거기에 적힌 게 얼마 없었겠죠. 그리고 그 문건 자체를 만들 때도 꼼꼼하게 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법부가 만들었던 걸 갖다 썼다. 근데 이게 이 사법부가 만들었던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이걸 받았던 반부패 부장이 화를 내면서 이게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왜 받아왔냐고 난리를 쳤던 부분이에요. 밀봉되어 있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고 그걸 보고서라고 쓰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저께 글을 썼어요. 진짜 가루가 되게 까여야 됩니다. 사찰이 뭔지도 모르고 이 정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의 신복이라는 식으로 떠들었던 거, 윤석열도 알죠, 저 이쯤 되면. 이게 보면 이 사법 이슈가, 검찰 개혁 이슈가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팔로우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뭐가 쟁점인지 전혀 알기가 어렵거든요. 어저께 이제 김태형 기자 그것도 요새 계속 보는 게 그걸 알기 위해서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 3, 4일이 여론전인데, 오늘도 지금 그 조사 결과 2개가 나왔는데 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잘 못하고 있다는 흐름으로. 네, 그게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TBS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그 직무정지에 대한 평가한 것도 잘못한 게 56.3%가 나왔거든요.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네,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잘한다가 38.8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쿠키뉴스랑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보면은 누굴 더 지지하냐, 이건 좀 약간 인물 대 인물 대결로 해서 누굴 더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추이은 대결을 네네, 둘이서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네, 근데
지지율은 둘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윤석열 청장은 42.9%, 추미애 장관이 39.3%.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안 네. 갖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지 추미애에 대해 무슨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권투예요, 이거 복싱도 다. 아니고 그 예. 대결 링에다가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또 수준 이하의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이 여론 자체가 지금 딱 중앙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검찰 항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지금 검찰도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검사들 아직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쟁점을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조사 결과를 좀 하나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네, 갖고 빅데이터 왔거든요. 분석. 지금부터 예. 이윤영 소장님의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 스피치로그라는 분석 툴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동안에, 여러분들 예. 포털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어떤 윤석열, 말들이 추미애. 많이 네. 나왔나 네, 네, 그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지금 올라오네. 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19일부터 26일까지 그 SNS하고 언론에 나왔던 그 단어들을 제일 종합한 걸 보면은 코로나가 역시 1위예요. 코로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여전히 커요, 사이즈가. 그러면 1위 코로나, 2위 윤석열, 네. 3위 추미애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점수차, 키워드 지수 점수차가 5.2하고 2.6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언론에서 많이 받아준다는 거죠. 윤석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배 이상 달아줬네요. 네네, 윤석열. 배 이상 달아주다 보니까 그게 다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에게는 이렇게 많이 달아주면서도 좀 옹호하는 기사들이 그렇죠. 많이 좋은 나오고 기사들을 많이 추미애도 3위에 올라갔지만 좀 예.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론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발언량, 언급량 비교표, 추이 네. 분석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윤석열 그 총장이 지금 빨간 선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주황선이에요. 네. 지금 거의 만나기 직전에 가 있고 약간 꺾였어요. 이제 윤석열 청장에 그러네요. 대한 그거는 언급량은 좀 꺾였고 지금 이 파란 선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왜 언론은 이낙연을 그래도 이낙연은 비판 안 해줘요? 다행히. 현재는 아직은 안 하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우리나라 조중동이 그래도 이낙연은 비판 안 해. 천만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 이유는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명만 비교를 했어요. 윤석열 대 추미애 장관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보면 거의 이제 크로스 직전으로 지금 상황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발언의 내용이 이제 다 보도가 될 텐데 지금 연관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기 1위가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왼쪽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분석한 키워드 분석이고 오른쪽이 윤석열 총장 건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그러니까 세 개가 큰 원이 있잖아요.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 입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세 개 톤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자기 얘기만 해요. 윤석열 동그라미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자기 얘기만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많이 지금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만큼 사주에 몰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을 왜 그러면 자기가 감찰당하는 감찰당하고 대상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언더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가 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계속 네. 자기 입장 변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 장관과 총장의 키워드 발언 내용 중에 중복 키워드들의 그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꽃길, 심재철, 동봉투, 수사정보 담당관실, 예산 이런 식으로 약간 스몰톡 중심이고 약간 감성적인 단어들을 이거는 우리 많이 문재인 나와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추미애 그런 장관 게- 응원차 그렇죠, 꽃길만 그렇죠. 걸으시라 예. 아니면 꽃바구니 보내고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토닝 반면에 심재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죠, 2위에 올랐네요. 2위에 올랐어요. 똑같은데요, 거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제 이게 심재철도 그렇게 얘기를 당신의 이게 심재철은 여권 심재철이 지금 감찰 국정으로 가 있죠. 예, 저는 여권 반부패 비서니까. 그죠 친여권 인사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약간 그 치는 내용으로 심재철 인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재철이 2위에 올라간 건 제가 보면 네. 최근에 있었던 그 법무부 특활비 그때 감찰 국장이기 때문에 네. 심재철이가 아마 언론에서 이슈를 다룬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비전, 중대재해, 편법 반칙, 골프장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행보할 때 나오는 단어. 그렇죠. 이거는 검찰총장의 키워드라고 보기 힘들고 네, 그렇죠. 공정, 비전, 네. 중대재해, 네.
편법 반칙 이런 예, 것은 적정히 반칙한다. 대선 메시지에나 어울리는 어떤 예. 윤석열의 키워드죠. 키워드들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지금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이제 그 선행지수 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크로스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셔야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진짜요? 네네. 그리고 우와. 여기 스피치 로그 툴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네.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매주 해주세요. 빅데이터 네, 분석. 해드릴게요. 왜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결국은 네. 포털의 노출량이거든요. 그죠. 미리 약간 선행지수예요. 여론조사보다는. 이거는 미리 저는 사실 포털에서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빅데이터 좀 여론조사 매주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곽동 선생님 네. 말씀하시려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야당과 함께 뛰는 선수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국민들 진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에서 봐야 될 것은 조선일보가 5시간 전에 토해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제목이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 문재인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럼 뭐라도 지지하죠, 그럼. 당연하죠. 백개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 52.6%가 잘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 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 같은 경우 43.4%나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이 43.3%였고 정당 지지율 35%로 됐고 그러니까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해가면서 잘못된 걸 집어넣는데 우리가 포털을 보면서도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추미애가 뭘 잘못해서 법무장관이 잘못한 걸 집어넣어야지 다음 주에는 이게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